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자, 부자 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하셔야죠. 자,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자, 이런 부동산 투자 여러 가지가 많죠. 자, 그 중에 하나는 경매가 있습니다. 자, 경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실제로 투자를 해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막 공부 시작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자, 이 경매의 장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싸게 사죠. 자, 1억짜리 물건 한 8천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만큼 샀을 때 바로 이익 볼 수 있다는 측면으로 굉장히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8채, 자, 소형도 있고 대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채도 경매의 물건은 없죠. 자, 전부 다 금매로 샀습니다. 자, 금매로 샀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 대형 아파트도 있고 소형 아파트도 있어요. 자,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다. 그런데 그때 거의 대부분의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 소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 큰 장점들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싸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치 이하에 해당되는 물건들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소형이 가치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이죠. 자, 저평가, 왜 그렇게 저평가됐다라고 보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구 수 어디가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있을까요? 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자, 35년에는 우리나라 3분의 1이 자, 1인 가구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1인 가구. 자, 그런데 1인 가구에 해당되는 아파트 규모, 소형 아파트인데, 자, 1인 가구만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소형 아파트는 2, 3, 4인 가구까지 선호를 하는 게 소형 아파트예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임대 많이 하죠. 자, 소형 아파트 임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달에 채수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개 꼴은 계속 막 계약 연장을 한다거나 그 관련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만큼 이 해당되는 입주자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자, 3인 가구 뿐만이 아니라 2인 가구, 특히나 동거하는 커플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소형 아파트 많이 이용하신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2, 3, 4인 가구까지 선호를 하는 것만큼 선호하는 그런 가구들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는데 이제 꼭 간다. 회복한다. 이런 저평가됐던 이 소형의 그 장점들을 알고 이 회복할 거다. 고평가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공급은 없습니다. 자, 공급 없는 것만 계속적인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38채 가지고 있어요. 소형 아파트 위주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저는 한 채도 경매 물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자, 입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공부를 했던 부분은 경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장점 때문이에요. 샀을 때부터 바로 이익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자, 크게 와닿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 경매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죠. 경매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권리 분석에 해당되는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입찰 받는 그 스킬이라든가 명도 스킬, 임장 스킬,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 하나둘씩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 다 끝났다고 야, 이제 낙찰 받기만 하면 된다. 계속적으로 낙찰 받자. 라고 생각했는데, 참 제약이 크더라고요. 자, 어떤 제약이었냐? 환경적인 제약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지 근무했어요. 자, 울진, 강원도예요. 울진 강원도입니다. 경북이지만 강원도예요. 강원도 경계에 있습니다. 뭐 어디든 다 멀어요. 어디든 다 멀다. 특히나 제가 관심 가졌던 그 지역은 부산과 경주였었어요. 자, 부산까지 한번 가려고 하면 3시간 넘게 걸렸고, 경주까지 가려고 하면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왕복 한 6시간, 그렇게 걸리죠. 자, 그런 것만큼 일단 멀더라고요. 일단 멀었어요. 일단 낙찰 받고 난 다음에도 한번 휴가 여러 번 써야 되는데, 낙찰 받기 전에도 한 2번 정도는 가야 되더라고요. 임장 한번 가야 되고, 자, 2번째는 낙찰 받기 위해서 휴가를 한번 쓰고 입찰 한번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경주에 있는 물건 입찰 받기 위해서 한번 휴가 쓰고 내려갔어요. 휴가 쓰고 내려갔는데 일단 떨어지죠. 처음 갔으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다시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야, 이렇게 계속 휴가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일단 첫 번째 들었어요.
사실 신입사원의 입장으로 계속적인 휴가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써야 돼요. 낙찰 받기 위해 계속 써야 된다. 그게 큰 단점으로 와닿고, 그런데 일단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막 증폭됐죠. 일단 마이너스 통장까지 뽑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보니, 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물건부터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 그렇게 해서 발견했던 게 삼척이었어요. 평균 매매가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물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러 갔어요. 일단 첫 번째로 보러 갔다. 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너무 괜찮았어요. 너무 괜찮아서 샀습니다. 근데 그게 탑층이었어요. 꼭대기층 그렇게 싸게 샀다. 그래서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탑층이었다. 탑층이었는데 그때 들어왔던 월세자가 지금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 투자금 다 회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패한 투자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 아닌 금매에 이런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자, 금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매의 장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일단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자, 경매만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매 이하로 살 수가 있는 게 금매예요. 자, 금매의 장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실제로 갈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갈 필요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약이 없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척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포항에 있는 물건 샀고, 세 번째부터 광양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광양 투자 너무나 멀었어요. 부산보다 더 멉니다. 한번 울진에서 광양까지 가려면 7시간, 왕복 14시간, 반나절 다 써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매 물건 한번 보기 위해서 내려가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금매 물건은 가계약금 걸어놓고 몇 번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사실 부담감이 덜했어요. 만 1억, 2억짜리 물건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양 물건 3천, 4천짜리였어요. 혹시라도 잘못 산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크지 않다. 위험성을 굉장히 낮춘 물건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물건들 하나둘씩 거래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 금매 물건 같은 경우는 제일 빨리 팔리는 물건인 것만큼 빨리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 느끼고, 직접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해외에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20채 넘게 그렇게 사고 5년 4개월 동안 해외 주재원 금리 끝내고 난 다음에 한국 복귀를 해서 퇴사를 했죠. 퇴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금매가 아닌 경매로만 그렇게 고집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같이 38채 늘려갈 수가 있었을까? 기껏해야 늘려갔던 거는 한 5채 정도? 울진 근무를 했었을 때 몇 채 정도 샀을 거고 5년 4개월 동안은 못 사요. 일단 직접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난 다음에 3, 4개월 동안 자기가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원에 자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늘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투자를 하시다 보게 되면 경험의 중요성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경험 같은 실제로 성과까지 이어지기까지 작은 경험들이 합쳐져야 돼요. 조그마한 그 경험들 이어져야지 큰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경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 책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간접 경험만 계속적으로 쌓는다고 하더라도, 자, 이 직접 경험까지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비해집니다. 자, 실제로 얻었던 그 정보들을 써야 돼요. 실제적으로 써야지 이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쌓입니다. 성과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지 근무 플러스 해외 근무였던 그 부분으로 혹시라도 경매에 집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험 쌓기가 쉽지 않았던 그 부분은 성과까지 이어지기가 힘들다. 그러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 어떻게 단기적으로 해야 될거 장기적인 플랜들까지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최초 역발상 저는 투자를 했죠. 굉장히 싸게 샀을 때, 금매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들어갔던 그 물건들이 성과까지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 4년 정도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3, 4년 정도 후에나 성과가 이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시간 걸림으로 이 유튜브 방송, 유튜브도 없었어요. 투키 없었습니다. 투키 없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을 얻지를 못했을 거다라는 확신 들어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환경적인 제약, 그리고 이런 직업적인 제약,
직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휴가 쓰기 쉽지가 않다라는 측면으로 이런 제약들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경매 고집할 게 아니라 금매랑 같이 병행해 가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직장 다닐 때의 최대 장점, 자, 대출 최대한 뽑을 수 있다는 그 장점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경제적 자유 달성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늘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금매 아닌 경매로 집중했다면 생기는 변화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